아동사업 안내에서 이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두 번째, 저희 이제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총 8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보호아동의 입퇴소 및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127쪽에서 147쪽까지, 대략 20쪽이 있고요. 입퇴소에 대한 이제 관리를 보시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보시면 이제 입소 대상자를 좀 나누는 경우 나눠요. 아동양육시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치료시설, 그리고 자립지원시설로 나눠집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보호치료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은 제외를 하고요.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이제 살펴를 보면 이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그 다음에 학대받은 아동, 그 다음에 보호자의 학대로 이제 전문기관,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가 돼서 지자체에,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이라고 하면 이제 지자체라고 할게요. 지자체. 그래서 지자체에 보호 조치를 의뢰한 아동, 그 다음에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들을 저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입소 절차를 넘어가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입소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이런 서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서류들이 저희한테 와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딱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서류를 받아서 이제 뭐 동사무소에 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보시면은 보호 조치에 대해서 이제 순서죠. 입양, 가정위탁, 공동생활, 시설 순으로 조치를 엄수. 자, 아동이 발생이 됐을 때 입양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입양은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으로 나눠지겠죠. 근데 이거는 저희랑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상담, 일시보호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눠지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원가정이에요. 다시 원래 집으로. 근데 그거 어려울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지자체에서요. 천안시는 당연히 천안시에서 열겠죠. 아산시는 아산시에서 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제 가정위탁으로 갈 거냐, 그룹홈으로 보낼 거냐, 아동양육시설로 보낼 거냐. 당연히 첫 번째는 원가정, 그 다음에 가정위탁, 그 다음에 그룹홈, 그 다음에 아동양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들은 이제 보호 종료가 되든지, 보호 종료는 이제 성인이 돼서 종료가 되는 거고, 아니면 원가정으로 가든지 이 두 가지가 되겠죠. 당연히 시설과 시설끼리 전원이 있는데, 시설에서 시설로 가는 걸 전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좀만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학대로 인해 이제 아동이 들어올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지자체에 이제 보호 조치를 의뢰 공문하여 여러 가지 복지 대상자 입소 신청서, 상담 소견서 등을 제출합니다.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에 대해서는 신상을 기록한 신고 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 신고 체계로 제출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선 보호하되 24시간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이제 보호 조치를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동복지법령에 위반하여 시설에서 아동을 직접 입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보호조치, 정말 긴급히 보호를 해야 된다면 해도 되는데 24시간 이내에 당연히 지자체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에서 직접 아동을 입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 아동 등 성본 미창설 아동, 즉 성이 없어요. 그냥 엄청 어린 아이죠.
아동보호 후 성본 미창설 아동에 대해서 성본을 창설 절차 및 후견인 지정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이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장애인 등록 아동의 경우 장애인 부서로 의뢰하여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에서 보호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임시 보호는 이제 그룹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타 지역에서 이제 입소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끼리 이제 아동 보호 양육 의뢰를 받은 경우 이를 적극 검토 수용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도록 고려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즉 아동 이익에 맞으면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로 가능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아동의 상태, 아동의 욕구들을 고려해서 아동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방비 부담 및 시설 부족에 의해서 이제 의뢰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탈아동입니다. 시설을 이탈하는 거죠. 가출하는 거죠.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 종료하지 아니하고 아동의 그룹홈을 나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정기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설장이 대상 청소년 발생 시 지자체로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됩니다. 즉 학교를 안 가게 된다. 우리는 지자체에 또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가출했다. 그러면 24시간 내에 당연히 지자체와 경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도 지자체에 연락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호조치 변경 앞에서 했지만 한 번 더 원가정 1순위, 가정위탁 2순위, 공동생활가정 3순위, 그 다음에 시설, 보육원 4순위 등으로 이제 조치를 해야 된다. 수시 점검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보호대상 아동들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합니다. 아동 실태 조사를 그래서 하는 거죠. 네. 자, 이제 퇴소에 대한 내용이죠. 보호 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경우 지자체에 이제 퇴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기간 연장인데요. 연장은 언제 가능하냐? 대학 이하의 학교예요. 즉 대학교까지예요. 대학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거나 학원에서 교육 중인 20세 미만인 자. 즉 학원 다니면 20세 미만까지 가능하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장애 등으로 이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자. 그 다음에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위해서 또한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아동이 최대 1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설별 보호기간 및 연장기간입니다. 일시보호 시설 저희랑 해당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립지원 시설 저희랑 해당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귀가조치예요. 보호자가 아동을 보냈지만 이제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제 시설장이 소재한 이제 지자체에서 귀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시설에서 아동 직접 귀가는 불가해요. 그러면 이제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서 아동의 귀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호자가 아동한테 우려가 없어야 되고 심신장애가 아니어야 되고 마약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고 감염병 없어야 되고 중독이
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양육 상황 점검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판단을 하겠죠. 참고로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이제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 즉 학대받은 아동들은 귀가시키고자 할 때 반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학대의 재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귀가 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후 조치예요. 지자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귀가한 아동을 방문토록 하고, 또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데려간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에요. 데려갈 수 있는지 파악도 해야 되고 이제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한다라는 거겠죠.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경우 귀가 후 1개월 이내, 1년 이내 2번 이상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서 아동 환경을 점검하고, 상황 점검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경우 보호 조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부모님 집에서 빼내와서 이제 다시 시설로 넣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긴급 아동 양육. 이건 긴급한 경우예요. 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거나, 정말 뭐, 사고가 났거나, 아이가 혼자 될 수밖에 없는 그때. 넘어가겠습니다. 자,